자영업 사장님들, 특히 모텔 펜션 사장님들, 이거 진짜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자영업 사장님들이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필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노동 이슈가 커져서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나와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금전적,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3 계약 잡아내겠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형태는 근로자와 똑같은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거죠. 이 방법이 그동안에는 할만했습니다. 왜냐? 이걸 다투려면 대법원 소송까지 가야 했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와 법적 다툼을 해서 받을 돈과 비싼 변호사비를 내고 1심, 2심, 3심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9.4%를 차지하는데 프리랜서 계약 시 3.3%만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높아지면서 눈앞의 이익에 동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시죠. 노동부가 3.3 계약을 잡아내겠다. 어떻게? 다음 달부터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빨간 줄이 그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뉴스 본문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가짜 3.3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나선다. 모니터링을 하면 뭘 할까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우리 사업장, 모텔, 음식점, 카페, 헬스장, 펜션 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강제로 감독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단체장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시행일이 언제부터죠? 25년 10월 23일부터입니다. 이제 바로죠. 이제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업주는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형사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가리킨다고 써있죠. 근로계약 대신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안 내고 퇴직급여 안 내고 각종 수당 안 내면서 비용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에 걸리면 이 모든 걸 토해내고 빨간 줄 긋고 벌금도 내겠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업주분들은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을 살고 계신데 고용노동부는 지금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 중인 겁니다. 다음 뉴스를 보죠. 용역계약으로 4대 보험 퇴직금 강탈, 숙박업 청소년의 덫. 와우, 헤드라인이 진짜 센데요. 숙박업주들이 청년 노동에 덫을 놓는 악당 같네요. 본문을 보면 2022년 고용노동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용역계약은 청소업체, 숙박시설 관리, 플랫폼 기반 업무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문제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이었던 거죠. 숙박업뿐만 아니라 헬스장, 요가, 네일샵 등 다양한 자영업 분야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을 500명 대량 충원하기 위해서 9월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이미 받았고 10월 15일 1차 시험을 봐서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1,300억 원이나 들여서 증액을 해서 근로감독관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시행하는데 사업주분들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쓰인 1,300억 원의 세금은 가짜 프리랜서 계약을 잡아서 4대 보험료 추징, 벌금 추징으로 복구하려고 하겠죠? 몇 년치 4대 보험료, 각종 수당까지 다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업장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다가 4대 보험은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있는데 근로감독으로 걸리게 되면 사업주 부담금 10.4%, 근로자 부담금 9.4% 모두 사업자가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뉴스도 보시죠. 자영업자의 3.6조 인건비 폭탄, 근로기준법 전면 추진이라는 기사가 매일경제에서 9월 22일에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 박스 한 거 보시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체 간에 연간 3조 6천억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황의 허덕이는 도소매,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 근로 상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 의무에서도 제외되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세 사업자들은 가상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 보호 규정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적용,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27년 상반기에는 유급 대체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휴가 및 공휴일 적용이 2027년도에, 주휴수당은 2028년도에 계획이 있는 거죠.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주면서 결국은 로드맵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대체 공휴일, 연차 휴가 등의 모든 것들은 비용으로 이어지고, 주 52시간 근로제는 격일 근무를 하던 시스템은 앞으로 불가능한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공휴일은 2.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수당 1.5배를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이죠. 1년에 유급 공휴일이 15일 전후하니까 만만치 않은 돈이 추가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야간 수당은 저녁에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0.5배 수당이 붙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10시에 입실을 안 했거나 방이 안 팔렸는데, 또는 고객 컴플레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매일 8시간씩 추가 수당이 0.5배로 붙는 거죠. 연장 근로 8시간을 넘기거나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50% 가산, 야간 50% 가산 등 이런 거 계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형사처벌받고 빨간 줄 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와서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365일 24시간 업장이 운영되는 숙박업엔 정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일한 근로자는 15일 유급 휴가를 줘야 되고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1년차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인데 1년 딱 일하고 퇴사를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간 일하면서 연차 11개 적립, 1년이 딱 되면서 연차 15개 발생, 거기에 퇴직금까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저희 숙박업에서 운영하는 근무 시스템으로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격일 근무는 필요 인원이 2명, 주주, 야야, 비비, 2교대 시 4명, 8시간 3교대는 6명으로 가정을 해서 세팅해 봤습니다. 격일 근무 인당 근로시간은 주 84시간이기 때문에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이건 불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2교대는 주당 50시간, 3교대는 주당 40시간, 주당 야간 시간은 격일 28시간, 2교대 16시간, 3교대 8시간으로 1인당 주당 근로시간과 야간 수당을 합치면 급여는 격일 365만원, 2교대 219만원, 3교대 174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연장, 연차 적립에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지배인 1인당 격일 593만원, 2교대 324만원, 3교대 230만원이 되어서 인원수가 합산된 사업장 부담금은 격일 1187만원, 2교대 1295만원, 3교대 1381만원인데 격일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해지니까 2교대 1295만원이 최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아마 1.5배에서 2배 정도는 올라가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우리는 밤 12시에 들어가서 자게 하고 컴플레인 오는 것만 잠깐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자고 쉬는 시간이다. 사장님은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업무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사장님들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 대통령 공약이고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 실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토 매장으로 야노유자 5점 만점에 5점으로 운영한 거 아시죠? 이 문제를 법적 문제 없이 계약하는 방안들을 세미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해 주세요.